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라라는 국호를 언제 썼을까 하면 이제 이걸 검토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라가 삼국사에 오면 사로, 시로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신라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국사 신라봉기가 신라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신라를 처음 국호로 쓰는 시기가 언젠가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합니다만. 그래서 아달라왕 10년에 복국고 신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전에 신라라는 국호를 쓰다가 안 쓰다가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증 마리간 3년에 마리간에서 신라왕이라고 했다는 것 그 자체도 신라가 다시 신라라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신라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년대에 얘기한 신라와 다른 신라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이 신라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는 것은 수수께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진평을 30세 진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세 진평인데 우리 삼국사에는 진평이 26세예요. 아니 갑자기 4대가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럼 국호 신라를 언제 쓴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사로국과 사로국이, 이건 변진의 사로국이고 만의 사로국이 있는데, 이 사로국 시대가 몇 대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중왕편의 22세로 따져서 말하자면 진평이 26세가 되는 거거든요, 삼국사에서는. 근데 22대라는 것은 거칠부의 국사에서 22세의 마리간이 있다라고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22세가 되는 거는 거칠부의 국사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리고 마리간이라고 했는데 신라왕이 된 것은 거칠부의 국사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거칠부가 이 땅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 사람에는 유엔연호 5월에 있던 최치원이 그쪽 신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라고 했다는 기록만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30세 진평왕까지 왕이라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4대가 차이 나는데 그 4대가 바로 이 사로국 시대의 4대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왜 이 신라에 대해서 고민을 쓰게 됐나요? 지금요, 신라봉기나 외전을 보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놓은 것 같이 돼 있어요. 왜? 외국도 보면요, 외국 제 고려 동남 쪽에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외가 자칭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외와 백제와 신라와 임나와 진안과 모한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가 신라도 다스리고 백제도 다스리고 가라도 다스리고 이 모한도 다스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만 보면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게 그럴 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마한의 한해 삼한이 있는데 삼한의 마한조에 보면은 백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후에 백제국에 병합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고리국이 있습니다. 이 고리국은 음이 고구리와 같은 얘기입니다. 고리. 그러니까 고구리에 병합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고리는. 그리고 요 사로국은
변진의 사로신라에 병합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군호국과 비미국이에요. 비미국 여왕이 비미호입니다. 그리고 외여왕이라고 그러죠. 이 군호국 남왕 비미국과 외여왕 비미호라고 하는데 이것이 외인전에 가보면 이 두 나라가 외국이 된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한 50국 중에 백제도 있고 고리도 있고 신라도 있고 외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해석되는 겁니다. 요게 비미국이고 요게 백제국이고 요게 사로국이고 뭐 지난 있나 가라 지난 뭐하니도 이 만 50국 중에 있던 것이 그 투쟁사가 바로 신라봉기예요. 그러니까 500년 이전의 신라봉기는 지금 유엔연호 5월에 있던 사로신라의 왕들의 기록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어차피 마리간이나 거사간이나 간이라고 했던 것은 고구려의 지방장관이기 때문에 이 땅은 종묘사직을 가지고 있더라도 22대를 내려와서 지철로 왕이 이르렀다. 그 지철로 왕이 그냥 그 명칭이 지정왕이라고 그러는데 지질로 왕이 지질로 왕. 지질로 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저절로 왕이 됐다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많은 마리간들이 그 간들이 뭐 이쪽에 간 하나만 있겠어요? 뭐 아도간, 피도간, 저도간 다 그런 간 합하고 도시마다 간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간들이 추대를 해가지고 저절로 왕이 된 왕이다, 지정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로신라가 이제 혁거세 이전에 22대를 뺀 제하면은 30대가 그 4대가 말하자면 혁거세 이전에 4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4대의 가운데에서 신라를 한번 썼었다. 사로국 시대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22대 마리간이 이제 신라왕이 되게 독립신라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 분명히 22대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7년에 복국한 신라는 바로 유엔연호 5월 속에 있는 신라. 그리고 그 신라는 처음 국호를 신라라고 쓴 것은 사로국 시대다. 그리고 503년에 마리간에서 신라라고 국호를 정한 것은 이 나라의 독립한 신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장명리 니정나야. 그걸 그냥 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얘를 조선으로 보고 니를 고구리로 보고 나를 신라로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조선에서 고구리가 나오고 고구리에서 신라가 나왔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혁거세 이전에 신라라는 국호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복국후 신라에서 사만시대 사로국에서 신라를 한번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언제 어떻게 쓰여 있는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왜? 사로국 시대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BC 58년 이전에 4대 사로국 시절에 신라라는 말을 한번 사용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그건 왜냐? 그 사기에 영리 니증나야라는 그 말에 바로 국구가 어떻게 변했는가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신라는 처음 BC 58년 이전에 사로국 시대에 한번 썼었다. 그리고 307년에 다시 신라라고 했다. 그 신라는 마리간에서 신라왕이라고는 신라와는 전혀 다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구려 백제에서 광복하는 신라의 사로국입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 만주와 조선 팔도를 다스린 신라는 고구려에서 독립하는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가한에서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독립하는 신라로 보여지죠. 그래서 신라가 우리는 둘이라서 그게 어렵다라고 했는데 56국 시절에 양나라가 3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화인들은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전양후량 이렇게 해서 전후를 붙입니다. 남양 위치를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엔전후 5월에 있던 사로신라는 고구려 백제에서 광복하는 신라니까 저는 광복신라라고 하면서 서신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던 신라는 고구려에서 독립하니까 독립신라라고 하고 동신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을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해서 이쪽에 있는 신라는 독립신라를 그냥 신라라고 부르고 유엔전후 5월에 있던 신라는 사로국이 변한 신라니까 사로신라라고 그냥 불러버리면 신라와 사로신라 분명히 구별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